새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신천할 국정과제 압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선인 측은 민주당 등 다른 당의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진 기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 간사단 회의를 주재했는데 직접 압축 작업에 참여한 건가요? 네,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선인이 이 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국정과제 선정이 새 정부의 설계도를 그리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제출케 해서 국정과제 115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587개로 축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등 다른 당의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한 후보자가 내정 직전까지 이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한덕수 후보자 2017년 말부터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년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의 고문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내정했다고 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국회의 청문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과 국회의 검증, 질의 과정에서 숨김없이 모두 설명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검증의 잣대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은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총리 후보자 외에도 새 정부 내각 인선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 조직법에 따라 각 부처 장관 인사를 복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각 중에 법무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임기 시작 뒤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현역 의원을 지명하는 것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견해를 다시 밝혔죠. 네, 한 후보자는 자물쇠 논란과는 별개로 경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였고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기업의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